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조금씩이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계실지도 들어보고 이제 언제까지 갈까도 참 궁금하군요, 개인적으로요. 네, 지금 네.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죠. 158만 4천 원 코앞에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조바심이 날 것도 같은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은 살짝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상승 이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죠. 사실 삼성전자에게 악재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서의 영업이익률 한 40% 전후가 되는데요. 하이닉스가 10%대 초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에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미만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 회사들 인피니언, 나냐 테크놀로지, 무슨 LP다 이런 종목군들은 이익이 너무 박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라서 시장으로부터 이미 도태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강 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숟가락 하나를 얹기 시작을 했습니다. D램에 대한 국산화에 욕심을 내기 시작을 했죠. 지난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서도 이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기금으로 약 30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약 한 5천억 정도 되겠네요. 이걸 지원을 해서 이제 중국은 이제 2025년까지 모바일 반도체 40%, 통신 장비용 반도체 80%까지 자금률을 끌어올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칭화 유니그룹은 이미 백도어링을 통해서 미국의 샌디스크에 대한 욕심을 아주 드러낸 적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라이센스 취득 협약을 벌이기도 했었죠. 어제는 중국의 푸젠 진화 집적 회로공사라는 회사가 대만의 2위 웨이퍼 파운드 업체인 낸화전자와 함께 D램 반도체 공장 착공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올 물량이 12인치 웨이퍼로 환산했을 때 대략 한 6만 장 규모, 상당히 큰 물량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기술력의 격차가 크죠. 삼성전자가 18나노의 상용화에 성공한 데 비해서 중국은 오는 2018년도 9월까지 고작 32나노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중국이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가용 반도체 시장을 누군가가 장악을 한다면 전혀 피해가 없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역사적 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일단 분기 순이익이 8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진부한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색다른 세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히려 중국의 투자가 그 외 반도체 회사들의 투자를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지금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는데 지금 당장 반도체에 투자할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중국에서 반도체가 쏟아져 나오는 2018년 가을까지는 반도체 시세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D램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가 반등을 주고 있죠. 둘째가 배당 성향에 확대를 둘 수 있습니다. 배당 성장 할인 모형에 따르면 배당의 증가가 곧 주가의 상승으로 설명이 되죠. 이 삼성전자는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의미에서 내년 연말까지는 전체 순이익의 30에서 50%까지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요. 배당이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적정 주가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제 유동성에 급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에 의해서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8년 동안 여러 가지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중앙은행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유동성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미국과 유로존, 일본, 중국 등 중앙은행들은 자산 규모가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7조 2천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딱 한 해 동안 무려 10.6%나 증가를 시킨 건데요. 이 돈들이 어디 갔을까요? 이 넘치는 돈들은 분명 어디로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공격적으로 기계 설비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채권과 주식, 부동산이라고 하는 3대 전통적 투자 자산으로만 돈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캐나다의 밴쿠버의 주택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32%나 상승을 했습니다. 스웨덴 역시 지난 1년 동안 16%나 주택 가격이 치솟았고요. 미국의 주택 지수는 올해 58 아래로 내려간 적도 없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죠.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보더라도 이머징 선진 증시 모두 매우 강력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7월 한 달 동안 신흥국 채권 지수가 0.7%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만 올라간 게 아니라
채권도 같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도 당연히 올랐죠. 미국은 이미 아시다시피 다우와 S&P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섰습니다. 당연히 이머징 주식시장에도 대규모 자금 유입이 진행 중인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네 증시를 매수한다면 잡주를 사지는 않습니다. 가장 유동성이 좋은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삼성전자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갖가지 위험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다라는 점을 착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6%나 유동성이 증가했는데요. 막강한 규모로 풀린 돈들을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만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돈들이 투자될 곳을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GDP의 8% 수준까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미국 역시 패스트 법안을 통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미국의 도로, 철도, 인프라 개선에 305조를 추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경기가 좋아져서 돈들이 스스로 바빠지기 전까지는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또한 건설 인프라 관련주에게도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세 가지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